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은 척추를 이루는 후 관절이 커지게 되거든요. 뼈가 자라게 됩니다. 황색인대라는 게 있는데 그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나가는 구멍을 좁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꽉 목을 조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신경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신경 기능을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라는 것은 뇌에서부터 요추까지 신경이 쭉 내려오는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좁아져 있고 또 척추에서 요추에서 각 마디마다 신경 가지가 양쪽으로 나가는데 그 신경공이 좁아져 있으면은 그 신경이 압박이 되게 되거든요. 또 염증 작용이 있으면서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거든요.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척추를 이루는 후 관절이 커지게 되거든요. 뼈가 자라게 됩니다. 뼈가 자라게 되고 또 황색인대라는 게 있는데 그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나가는 구멍을 좁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꽉 목을 조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신경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신경 기능을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분이 이게 뭐 수십 년에 걸쳐서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생활을 하였냐를 쭉 봐야 되는데요. 허리를 잘 유지하신 분들은 70세가 돼도 굉장히 건강한 허리를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50대가 돼도 굉장히 퇴행성 변화가 심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노화와 함께 그분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주요한 증상이 아닙니다. 근데 요추에서 각 마디마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나가거든요. 그 신경이 다리 쪽으로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그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허리에서 눌렸어도 다리 쪽에 증상이 오는 것입니다. 네. 다리의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파행됐다고 그러는데요. 네. 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걷다가 예를 들면 500m 걷다가 쉬어야 되고 또 괜찮아지면 또 걷다가 쉬고 이런 것들이 파행이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를테면 우리가 척추관이 좁아졌는데 우리가 그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호수를 양쪽에서 꽉 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가 반드시 서게 되면은 협착증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피와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처음에는 별로 필요 없다가 걷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피와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협착증 때문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경이 허혈 상태가 돼가지고 다리가 굉장히 저리고 아파하게 되는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꼬부려 앉아서 쉬거든요. 쉬면은 척추가 약간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척추관이 약간 넓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피를 공급해주면 신경이 이제 허혈증에서 약간 돌아오면은 괜찮으니까 또다시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쉬었다가 반복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500m 걷던 것이 300m 밖에, 200m 밖에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계속 심해지는 겁니다. 그게. 네.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발견되기는 이제 이분이 증상이 있어서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초기에는 누구나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수술 이외의 치료 방법이거든요. 약물 치료도 좋고 물리 치료도 좋고 통증 주사도 좋고 해서 일단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주면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수술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그 전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급성 통증이 심했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면은 그런 상태로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수술해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환자마다 전부 케이스가 100명이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고 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심한 사람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해야 할 경우만 알면 기억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아무리 보존 치료를 해도 일상생활이 어렵다. 나 잠자기도 힘들게 통증이 심하다. 이거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파행,
100m밖에 못 걸고 쉬었다 걸어야 하는데 이게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면 수술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력 약화. 다리가 힘이 빠지는데 계속 기다릴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변, 소변 장애 있으면은 이거는 응급입니다. 빨리 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다가 정이 안 되면 그때 수술을 결정하셔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이 꼭 한 군데만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좌우에 있고 그게 3, 4번에도 있고 4, 5번에도 있고 5번, 1번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면은 소변, 대변이 장애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응급 수술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존적 치료가 1번이고 수술이 제일 마지막 방법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가 좋을 수도 있는데 보존적 치료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보존적 치료로 다 좋아지면 수술할 이유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수술을 너무 피하다 보니까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협착증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진행돼 버리면은 신경이 많이 손상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똑같이 수술을 잘 해줘도 나중에 감각이 둔하다든지 저림이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약을 먹는 경우가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또 아까 마비가 있는 분들은 마비가 있어도 수술 안 받고 계속 있다가 절대 안 좋아지고요. 늦어버리면 대소변 장애를 늦어버리면 안 좋아져서 기저귀를 계속 차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보기에 참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는 것은 그거는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같이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라는 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그 주사를 어디 부위에 놓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이 있거든요.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게 총칭해서 뼈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면은 그게 지금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좋은 치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게 너무 자주 오랫동안 맞게 되면은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노인에서 특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되게 많이 아프니까 유명하다는 분들 곳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맞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맞은지 알 수가 없고 또 어디다 놓은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한두 명 의사한테 계속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사 어디에 놨는데 좋아졌다 하면은 다음에 수술할 때 거기를 수술하면 좋아지겠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맞아버리면은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맞은지도 알 수가 없어.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은 매주 맞으러 다니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약물이라든지 이런 물리치료를 하다가 너무 아프다 싶으면 그때 가서 주사를 맞고요. 호전되면 또 일상생활을 하다가 심할 때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그냥 꾸준히 맞는 것은 저는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꼬리뼈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뿌려버리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어디 때문에 좋아지는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히 그 위치를 찾아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이거를 잘 사용함으로써 그 퇴행성 변화를 우리가 늦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물건을 들을 때도 무릎을 구부리고 조심히 이렇게 들고 해야 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그냥 무릎 세운 상태로 들다 보면 허리 삐끗하거든요. 그런 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 퇴행성 변화가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척추라는 것은 우리의 체중을 이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중요한 자세가 있고 또 어렵지만은 체중 관리를 함으로써 체중을 관리를 하면은 후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 로딩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게 커지는 것이 점점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근육 관리 중요합니다. 코어 운동의 근육 관리가 있으면은 같이 척추와 근육이 같이 체중을 같이 나눠 갔기 때문에 이게 척추 퇴행성 변화가 늦출 수도 있습니다. 20대 이후로는 퇴행성 변화가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삐딱하게 앉으면은 거기에 분명히 허리에 무리가 가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척추는 계속 그게 로딩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관리를 잘 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